예, 내년 합격하기 위해서 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시험을 한번 봐보자. 지금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시험이 보는 날이 1월, 4월, 7월 이걸로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말, 4월 중순, 7월 초. 이런 성향이면 내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1월 말, 4월 중, 6월 말. 저는 이렇게 될까 좀 걱정이야. 사실상. 막 6월 24일 막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상반기에 시험이 다. 이번에도 7월 2일 날 시험을 봤지만 실제적으로 7월 2일은 올해 상반기에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반기 시험이 끝났어. 그럼 나머지 6개월 뭐 할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어쨌든 조금 과한 면이 있으니까 1월 말, 4월 중순, 7월 초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년에 합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당장, 즉시, 꾸준히. 이거예요. 내년 합격 전략이. 없어. 언제부터 공부하실 거예요? 당장, 즉시, 합격할 때까지 꾸준히. 이밖에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허망하잖아. 도대체 뭘 알려주려고 네가 온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뭐더냐 그랬더니 예전 공정표. 예전 공정표인데 그냥 단순 예전 공정표가 아니라 마일스톤. 마일스톤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총론에 나오는 겁니다. 마일스톤을 적용한 예전 공정표를 지금 당장 짜셔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요 시점이 23년 1월 예를 들어 24일 날 시험 보는 거라고 이제 대충 본인이 저는 지금 달력 안 봐서 며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달력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여기가 뭐 하는 날이에요? 합격하는 날이잖아. 합격하는 날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합격하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가 될까? 예를 들어 1월 20일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1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부터 시험 보기 24일까지 나흘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거꾸로 예전 공정표를 짜는 거죠. 지금부터 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예를 들어서 7월 10일에 오늘부터 예전 공정표를 절대로 짜지 마세요. 거꾸로 짜요. 거꾸로. 그래서 마지막에 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에는 며칠 휴가를 내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더라. 그럼 여기다 이제 기출문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 정독 1회 속독 5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날이 며칠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통 본인들이 짜라는 거죠. 끝에서부터 이 짜는 방법입니다. 마이스터.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짜야 되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를 한 번도 안 했거나 한지 얼마 안 됐거나 한지 너무 오래돼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공부를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정독입니다. 무조건 지금 정독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독을 몇 번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2회. 그럼 2회 중에서 첫 번째는 지금 7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 8, 9월 정독을 하셔야 돼요. 거의 대한민국의 웬만한 학원들은요 8월달 개강하는 학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내년 시험 준비를 위해서. 지금 뭐 당장 이번 주부터 개강하는 학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강생들도 안 가요. 휴가 있고 광복절 있고 그래가지고 모든 학원들에 잘 안 가. 근데 본인들 여기 오신 분들은 몇 월 달부터 지금 시작하신다? 그냥 7월 달부터 시작을 하신다. 그래서 7, 8, 9월은 정독 2회 중에서 한 번 하셔라. 그러면 이 정독 2회 중에서 한 번 하시는 이 월은 뭘 한다? 서브, 노트, 만들기 1회예요. 그리고 본인이
강의를 들으시든 무엇을 하든지 예, 전 공정이 돼야 되겠죠. 전 공정. 예. 그래서 일반 통원부터 쭉 콘크리트 해가지고 총론까지 예, 전부 다. 그래서 1회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정독 두 번째는 언제가 들어가야 되냐 그랬더니 예, 11월 또는 12월. 얘는 두 달이 아니라 한 달. 한 달. 예, 그래서 7, 8, 9 세 달 동안은 처음 하는 거니까 힘들겠죠. 그죠? 공부를 하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최적함수비는 왜 배우는 건지 최적함수를 가지고 과다짐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다짐이 또 뭔지 예,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힘들어져요.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3개월. 예, 저는 예, 기본적으로 3개월을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오지도 않고요. 학점도 별로 안 좋아해요. 토목기사도 저는 7번, 8번 만에 합격했어요. 머리가 엄청 안 좋아요. 저 운전면허증이요. 예, 보통 2중 땄거든요. 보통 2중 왜 땄을까요? 1중 필기시험 보러 가서 맨날 떨어져가지고 저 2중 봤어요. 예, 그죠? 머리가 엄청나게 제가 나쁜 사람이거든요. 물론 네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네가 그게 먹히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였어요. 예, 물론 꼭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머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맨 처음에 공부하는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11월이 되든지 12월이 되든지 본인이 요구했었던 걸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 안에는 뭐가 된다? 서브 노트가 2회째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되게 힘들 거예요. 서브 노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 공정에 대해서 첫 번째는 3개월 동안 서브 노트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달 만에 서브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11월에 되든지 12월에 되든지 그게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죠. 자, 그러면 서브 노트 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는 교재가 그냥 1000페이지라 볼게요. 그냥 솔직히 저희 학원 교재는 한 36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냥 어떤 학원은 뭐 1800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평균 잡아서 그냥 1000페이지라 할게요. 1000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1000페이지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100%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서브 노트는 거는 1000페이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모질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교재를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예를 들어서 SPT에 대해서 서브 노트를 만들었어. 표준관이 시험. 그래서 표준관이 시험의 정의, 표준관이 시험의 목적, 표준관이 시험의 순서, 그리고 표준관이 시험의 시험 방법, 유의사항까지 했는데, 그 쭉 안에 들여다보니까 NH의 보정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네? 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서브 노트 만들 때는 SPT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NH의 보정이라는 걸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그걸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서브노트 만들 때 나튼 터널의 락볼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 서브노트 만들 때 첫 번째 만들었었던 서브노트의 락볼트를 다시 만든다?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만들 때는 뭐 만든다? 예를 들어서 락볼트의 종류 및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왜? 첫 번째 만들었던 거를 다시 또 쓴다는 거는요 3개월에 또 다시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머리는 어저께 밤 뭐 드셨어요? 점심에? 안 먹었어요?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 안 먹으니까 기억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단순하잖아. 뭐 어쨌든 그래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금방 까먹잖아요. 익숙해진 다음에 까먹는 거에 익숙해져요. 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기성에 대해서 그리고 공정관리 그리고 공사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왜? 사장님한테 가면 결제 받아야 돼요. 근데 내 삶의 일부에 대해서는 자꾸 까먹게 돼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서브노트 두 번째 만들 때는 이거에 확 줄이셔야 돼요. 많아봤자 300페이지야. 즉 다시 말해서 몇 프로만? 30%만 추가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만든 서브노트가 되게 그지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그지 같은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거기다가 찍 긋고 빨간 펜 하십시오. 이쪽 부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이게 들어갔지? 이거를 표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찍 긋고 그냥 표로 이렇게 두 개 표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1000페이지를 다 쓰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서브노트는 만들기는 하지만
30%만 해라. 그래서 서브노트 만드는 것 자체가 정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속독하셔야 됩니다. 근데 속독을 하시는데 그냥 속독이 아니라 다 도구를 하시면서 속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속독이라 그러면 한 번만 싹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시간 내에 10일 만에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일 만에 속독을 했는데 그거를 10번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마일스톤 개념에 의해서 예정군증표를 만들었는데 이 예정군증표 상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독기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다독기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적절히 예정군증표에 같이 믹싱해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기본이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냥 일상 패턴이에요. 다독이랑 속독이. 어저께 내가 서브노트를 만들었잖아요. 그 어저께 만든 서브노트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보는 건 뭐다? 속독, 다독이다. 그죠? 오늘 공부한 거를, 오늘 서브노트 만든 거를 주무시기 전에 이빨 닦고 치카치카 하고 주무시기 전에 직전에 다시 한번 보는 게 뭐다? 속독이랑 다독이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부터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생활 습관 속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라. 그래서 우선은 정독과 속독, 다독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은 내년 시험을 봄에 있어서 본인이 매우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물론 여기는 뭐 초짜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의 반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공부를 했다가 실패해서 오셨다거나 아니면은 이전번 사이클에 공부하셨는데 조금 미진미진해서 다시 오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진짜 생짜배기로 8월 1일부터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대충 문제풀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문제풀이 이 정도 하면 합격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자, 저는요 기본 문제랑 특수 문제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기본 문제는요 2회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기술사 학원에 기본적인 그 기본 왁구를 가지고 있는 전체 문제가 360페이지니까 그냥 360개라고 할게요. 그럼 360개가 두 번 들어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요 그 그루빙이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저 학교 갈 때. 그래서 그 그루빙이 분명히 내가 써봤던 것 같아. 연습을 해봤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다 찾아가면서 그루빙, 저는 이제 답안지 쓰면 거기 위에다 날짜랑 시간을 쓰거든요. 소요 시간.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다 꺼내가지고 찾아봤더니 3번 쓰고 갔네. 시험장 가기 전에. 근데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대로 못 썼어요. 근데 점수 잘 나왔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써본 것과 안 써본 거의 차이점이에요. 기본은 두 문제 이상이에요. 자, 그럼 특수 문제는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특수 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풀어가고 가면은 좀 좋겠죠. 그죠? 특히 용어 문제는요, 10년 동안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히 많아요. 20년 동안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히 많아요. 다 버리세요. 다 특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문제는 어떤 거냐 그러면 SPT. 이런 건 기본이죠. 그죠? 보링조사. 물론 보링조사 시험 문제 안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회전식 보링. 이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거니까 이건 기본 문제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하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지면은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다 새알리고 문제를 다 분류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어느 정도 여기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가 기본 문제고 기출 문제 중에서 뭐가 특수 문제인지 대충 감이 와요. 그걸 보고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뭐 어떤 것은 총 했더니 뭐 300문제다. 대충 해보니까 400문제다.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죠? 하십시오. 해야 돼요. 최대한 하십시오. 만약에 진짜 못하겠으면 이 중에서 반이라도 하시고요.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신다? 간이 문제풀이로 하신다. 정령 시간이 안 되면 간이 문제풀이. 간이 문제풀이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대제목으로 무슨 뭐뭐의 정의,
뭐뭐의 목적, 순서, 방법, 주의사항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대지목 쓰시고요. 여기다가 꼭 넣어야 될 그림이 있다면 그림 쓰시고. 그리고 유의사항은 되게 길잖아요. 1, 똥구뱅이 1, 뭐뭐뭐뭐, 똥구뱅이 2, 뭐뭐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냥 단어만. 어떤 단어가 들어가게끔 유의사항을 쓰면 된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 단어만 써가지고 간이 문제풀이라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본인이 자꾸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안 하시면 이제 우리 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전 공정표 하셔야 됩니다. 내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하셔야 돼요.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예전 공정표? 당장이 언제 당장? 쉬는 시간에. 근데 종이가 없으시네. 자, 우선은 빠른 시간 내에 하십시오. 예전 공정표 뭐의 기준에 의해서? 마일스톤 기준에 의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정독 2번. 그죠? 속독과 다독은 1상 으로 하시고 3개월 남겨놓고 계속 시험 보기 전날까지 문제풀이 위주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3개월 동안 외우지 못한 것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어요. 문제풀이 하면서 본인이 못 쓴 거 있잖아요.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럼 문제풀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찾아. 또 외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염려되는 말씀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공부에 있어서. 절대적인 시간이 시간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그 시간은 빠른 시간 안에 500시간입니다. 500시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500시간 할 거야. 의미 없죠. 나는 3개월 동안 500시간 할 거야. 이거 의미가 있죠. 밥을요, 매일 6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붙겠죠. 밥을요, 10년 동안 6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6개 먹기도 전에 죽어요. 그렇죠? 이겁니다. 그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소요를 해야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